네, 자 이제 10분 쉬었고 정규교육 1일차에 이제 2부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2부 교육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TA와 AP 파트에 대해서 포인트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보장자산을 판매하는 세일즈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죠.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이 금융 컨설팅 세일즈를 하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모든 일에도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유치원 졸업하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그 다음에 바로 대학교 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물론 뭐 영재나 천재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 외에도 혹시 우리 병원님 어떤 일 하셨어요? 저 IT 쪽. 네. IT 쪽 일에도 뭔가 코딩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도 순서가 있지 않나요? 맞죠? 순서가 없는 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이게 자동차예요. 네. 자동차 만들 때도 바퀴도 안 달고 갑자기 천장부터 올리면은 이게 고정이 됩니까? 집을 세울 때는 어떻죠? 집을 지을 때는 일단은 기둥을 세우고요. 네. 그 다음에 본체를 만들고 지붕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붕부터 세우고 나중에 기둥을 파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네.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라면 끓여보신 분, 라면을 자기가 끓여봤다, 자기가 라면을 잘 끓인다, 있잖아요. 자, 냄비에 처음에 뭘 넣어요? 물을 넣잖아요. 근데 냄비에다가 물도 안 넣고 그냥 불 지핀 다음에 라면 면발부터 넣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라면인데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물을 넣고 거기다가 뭐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건더기 스프 넣고 이렇게 끓이는 거랑 내용물은 똑같잖아요. 그냥 냄비에다가 라면 면발 넣은 다음에 스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 물 넣고, 이게 여러분들 내용물은 똑같은데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그래서 우리 세일즈 프로세스는 단계가 있다. 처음에 TA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텔레폰 어프로치예요. 전화로 접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잡겠죠? 그러면은 만나죠. 만나서 초회 상담을 하는 거를 어프로치라 그래요. 경력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고민을 듣고 그 고민을 내가 배운 지식과 화법과 자료로 해결해 주죠. 그걸 바로 P,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설명을 잘 해줬어요. 납득을 시켰어. 거기서 상담이 끝나면은 결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넌 이런 고민을 했고 내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줄게. 이 제안을 받아들여줘 라고 얘기하는 게 C. 뭘까요? 클로징이에요. 혜영님은 우리 해보지도 않았는데 클로징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상담을 받아봐서 했었으니까. 그래요? 어떤 직종에서 상담을 하셨어요? 운동 쪽에서? 좋아요. 자, 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되든 안 되든 CS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된 사람한테만 고객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고객이 안 됐어도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 사람이 니즈가 생겼을 때 내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니즈가 그 조금이나마 있었으니까 나한테 상담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자기 상황을 봤을 때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중으로 미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몸이 아프기 시작해. 그러면은 나와의 상담 내용이 기억이 날 수 있겠죠? 연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가 돼서. 그러면은 이제라도 시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요? 그나마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던, 소통을 하던 사람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와 당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이 사람 나한테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객 관리. 근데 그거를 무슨 집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데일리 정도로,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아침마다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고객분들에게. 그런 정도로 꾸준하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랑 친한 어떤 지인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M1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랑 소통했던 사람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계약을 하지 않아도 CS 해야 된다. 여러분,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 다만 내 기고객이 아니라 무슨 고객이 되는 거예요? 가망 고객. 네, 가망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는 고객이 된 사람한테도 하는 것이고 고객이
될 사람한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들어가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어요, 지금. 뭘까요? 소개. 네, 소개 요청. 소개 요청은요, 여러분들 정말 습관처럼 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메인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TA와 AP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좀 깊게 잡아드리고 나머지 교육들도 이 실전 세일즈 정규 교육에 풍부하게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TA와 AP, PC, CS 소개 1, 2, 3, 4, 5, 6 이걸 세일즈 프로세스 6단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SP6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세일즈 프로세스 6단계.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업의 고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다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담의 순서가 없어요. 이거는 신입분들이나 이제 막 일을 배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풍부한 경험이 아직 없는 분들이 순서를 잡기 위해서 요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면은 기본 이상의 상담 능력을 펼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영업에 좀 고수가 되잖아요. 정점에 쓰잖아요. 그러면 AP 하다가 갑자기 클로징 할 수도 있어요. AP 하다가 갑자기 소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에요. 우리 미니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 미니님이 과거에 어딘가가 아팠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고 있대요. 제가 이런 것들을 AP, 즉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서 자기 소개하고 대화하다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분도 본인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분이 뭔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혹은 뭐 이분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연금을 미리 준비를 안 해서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걸 알게 되면 영업의 어떤 도 같은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클로징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미니님은 지금 뭘 준비하셔야 될 것 같냐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고객이 힌트를 줬잖아요. 근데 내 커리큘럼에서 다음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암 진단금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연금이 중요하다고 이미 힌트를 줬는데 그 힌트가 힌트인지도 모르고 원래 내가 준비한 멘트를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은 어떤 느낌을 얻을까요? 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전혀 관심 없는 걸 지금 또 얘기하네? 소통이 안 되네?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건 나를 위한 상담이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연습과 실제 필드에서의 경험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나랑 지금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에 내가 그냥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담을 준비했어도 내가 준비한 상담이 이 사람이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화제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임기응변에 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임기응변에 강하신 분들이 보통 우리 일을 조금 더 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냥 재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딱 정해진 거 순서대로 무조건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쉽게 하는 방법이, 내가 내 이야기를 떠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준비한 게 있어도 그거를 바탕으로 그냥 고객의 이야기에 많이 귀 기울여 주시면 돼요. 초보 설계사분들 아무리 일을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객이 1시간, 2시간 끝까지 상담은 들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클로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해요. 왜?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되게 맞는 말이긴 한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얘기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강의를 할게요. 자, 아까 혜영님이 운동 트레이너라고 하셨잖아요. 제 고객분들 중에도 저는 뭐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을 다 상담해봤으니까 당연히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남성 트레이너였는데 2시간 넘게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목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상담을 해야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 먹고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2시간 상담하는 동안 저는
5분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친한 동생이랑 몸 만들기 하려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운동에 관심이 그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사만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런 경우에는 운동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물어봤어요. 고객으로 만나가지고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나오면 아주 신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상담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두 글자는 질문이거든요. 질문을 해야 내가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이 뭘 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마음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남성 트레이너 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트레이너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어서 운동도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어 운동 얘기를 해요. 기초 체력 운동.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만 곁들인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운동으로 따지면 그렇게 코어를 잡는 거다. 코어가 부실하면 나중에 근육을 아무리 키워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요 정도만 곁들였거든요. 상담 2시간 동안 끝나고 이제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우, 제가 그때 마케팅 임원이었어요. 아유,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저 5분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이런 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많은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나는 대표님처럼 말을 못하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지? 그것도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맞추면 돼요. 영업은 정답이 없어요.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누구라도 다 영업을 본인한테 맞춰서 하면 다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정말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성공사를 제가 너무 많이 받고 그렇게 키워냈고 내가 말주변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너무 버벅거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은 상담이 돼요. 그러니까 꼭 말을 잘해야만 우리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되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질문을 듣다가 자기가 먼저 힌트를 많이 줘요. 자기는 뭘 걱정하는지,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인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도 된다. 좀 요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이 순서대로 보통은 가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업의 고수가 되시면 이 순서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그래야 임기응변할 수 있고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하지 말자고요. 고객이 힌트를 줬으면 그 힌트를 듣고 내가 그 힌트를 파고들어야지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에 얘기할 게 내가 준비한 건 이거니까 나 무조건 이거 얘기해야지 그러면은 좋은 상담이 될 수가 없어요. 고객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했음에도 이 사람은 동문서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린치핀에서 함께 하시면은 하루 종일 배우는 게 세일즈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즈 단어라고도 부르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 평생 배울 수 있어요. 결국에는 마스터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런 거 아무리 배워도 왜 못 써먹냐면 본질을 몰라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질 교육을 많이 해드리고 본질을 배운다라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본질만 익히시면 훨씬 더 모든 것들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TAAP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PC, CS 소개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 포인트만 아주 살짝만 좀 잡아드릴게요. 자,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내가 배운 것만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현님이 암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준비한 건 뇌혈관, 심혈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해보니까 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펀드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리스크 투자를 너무 두려워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고정금리나 확정금리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힌트를 줬는데 내가 준비한 게 이거니까 나는 이걸로 그냥 쭉 가야지?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한테 불리한 판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고객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동성을 좀 발휘해라 이거고, 자, 클로징. 이거는 제안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 요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일단 이 클로징을 최종적으로 나랑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랑 계약하는 거를 내가 유도를 정확하게 해내려면은 이것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겠죠. 이건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1시간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하는 건 5분이에요. 이게 55분이야. 55분 개판 쳐놓고 5분 잘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이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절과 가클로징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선거절과 가클로징이라는 거. 선거절은 뭐냐면 이 사람이 거절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미리 파악해서 선수 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거를 선거절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친구들 상담해보면 상담 다 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지. 바로 나오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올게요. 바로 나온단 말이야. AP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되냐면, 저는 딱 고객을 만나잖아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리고 20대 30대 초반이야. 그러면 여전히 부모랑 같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나쁜 거 아니지만, 만약에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AP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어디 살고 계신데 혹시 어디 살고 계세요? 어디 산대? 혼자 살고 계세요?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적어놔야 돼요. 이걸 내 상담에 써먹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서연님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대요. 그러면 좋든 싫든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을 거고 계속 얘기하겠죠. 그쵸? 물론 굉장히 찬성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는 걱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저는 바로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부모님이 경제금융 전문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부모님이 금융경제 쪽 전문가신가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보시나요? 저처럼 자격증을 갖고 계신가요? 대부분 아니겠죠? 이런 얘기들을 아예 클로징 하기 훨씬 전부터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부터, AP 할 때부터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전문가고 부모님은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만큼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라는 거를 계속 암시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선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거절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내서 거절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거. 그럼 대표님,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내가 거절 처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하수입니다. 세일즈를 잘한다는 거는 고객 입에서 거절이 나오면 안 돼요. 거절이 고객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그걸 아무리 매끄럽게 처리를 한다고 해도 고객은 이미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멘트를 친 거겠죠. 그쵸?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들게끔 선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특강으로 한 번 더 해드리고, 가클로징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진짜 클로징을 하기 전에 암시를 주는 거예요. 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해. 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해. 맞아 아니야? 맞대.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맞아. A, B 뭐 할 거야? A 할 거야? B, C 뭐 할 거야? C 할 거야? 왜?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1시간 동안 가클로징을 30번을 하셔야 돼요. 거의. 가클로징을 30번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걸로 하면 돼. 네네네네네네네 할게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거절과 가클로징. 가클로징 할 때 마법의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if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정말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마법의 단어예요. 마법. if, 만약에. 왜냐면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미래에 내가 죽지도 않아, 늙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사고도 안 나, 어디서 돈도 나와 이러면은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래?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 필요 없대요. 근데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할래?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할래? 만약에 이거 준비 안 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래?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마법의 단어예요. 왜? 어차피 아직 경험하지 않은 뭔가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라는 단어는 고객이 무슨 말을 해도 다 허용이 돼요. 네. 우리 현서님, 거절 처리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뇌혈관 진단금 요만큼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안 걸릴 것 같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물어봐요. 가족력도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가족력 없는 분들은 다 뇌혈관, 심혈관 안 걸리나요? 전부 다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물론 확률은 낮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확률이 좀 낮을 뿐이지. 그쵸? 만약에 그렇다면 걸릴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이 낮은 거네요. 그렇게 확신하고 계신다라면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이만큼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요만큼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자, 봐봐요. 고객의 의견도 존중을 해줬죠?
내가 해주고 싶은 것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늘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if,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할래?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할래?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설명할 때요, 이건 나쁜 거예요 라고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당신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갱신형, 비갱신형 개념을 아시죠? 그쵸? 갱신형 좋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계속 비싸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추천 안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걸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보험을 배울 때 잘못된 조직이나 잘못된 환경이나 잘못된 회사에서 잘못 배우신 분들은요, 이 습관이 안 고쳐지더라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안 맞고 잘 맞고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누구로 해볼까? 우리 재월님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재월님을 상담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놨을지를 몰라요. 근데 내가 여기다 대고 갱신형은 전부 다 쓰레기고 아주 나쁜 보험입니다. 근데 정말 설계사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이 사람이 갱신형밖에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을 해봤는데 갱신형밖에 가입이 안 된대. 근데 하겠대. 근데 난 이미 갱신형 정말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은 낙장불입이에요. 내가 뱉은 말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하나 예로 딱 보여드릴게요. 우리 재월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자, 지금 50대 중후반이세요. 맞죠? 그러면은 몇 살 때까지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70까지.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쵸?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조금은 더 뭐 40대 30대 케이스도 있겠죠. 다 달라요. 근데 다 쓸 수 있어요. 딱 요 상황에서 한번 써보면은, 자, 우리 재월님 보장을 준비하시는데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갱신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비갱신형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갱신형이라는 것은 내가 100세 만기 상품을 가입하면 납입을 몇 살 때까지 하는 거죠? 100살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70에 은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갱신되는, 즉 지금 5만원짜리가 나중에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근데 내가 은퇴까지 하고 나면 나는 생활비도 없는데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를 100살까지 내야 돼요. 그런 게 바로 갱신형입니다. 네. 물론 갱신형밖에 준비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60이 넘어가셨다. 그럼 갱신형밖에 보통 준비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요, 20년에 한 번 갱신되고 30년에 한 번 갱신되는 상품이 있어요. 60에 가입을 했는데 30년에 한 번 갱신되면 90살에 갱신되니까 사실 비갱신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고요. 비갱신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딱 일할 수 있는 기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만 정확하게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고요, 100살 때까지 그냥 마음 편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월님의 입장에서는 70살에 은퇴하신다 그랬는데 갱신형 보험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아니면 비갱신형 보험으로 조금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100살까지 보장받으시는 게 맞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갱신형이죠. 그럼 만약에 제가 보장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전부 다 갱신형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바꾸라고 안 했어요. 지금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본인 입으로 내뱉은 건 낙장불입이라 그랬죠. 내가 설득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납득한 거예요. 이게 영업의 최고점이에요. 내가 설득을 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설명만 해주고 스스로 대답하게끔 만들어요. 여기 선거절이 다 들어가 있고요, 가클로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바꿔야겠다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뜯어봤는데 갱신형이 보통은 있어요. 그럼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딱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갱신형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떠한 이유로요? 이것도 물어봐요. 왜? 스스로 이유를 만들게끔. 이러면 거절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잘난 사람한테도 설득을 당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쾌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이거는 스스로에 대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깨우치면은 10명 만났을 때 8, 9명 계약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못 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상담이. 이런 걸 자유자재로 쓰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왜? 뭐 촬영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해도 진짜 클라이언트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다 놓고 가지고 놀게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면. 네. 이렇게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힘들게 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갱신형밖에 준비가 안 돼. 그러면 내가 갱신형 막 엄청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갱신형은 이런 거고 이런 상황에서 맞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갱신형 추천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클로징과 선거절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클로징 할 때는 여러분들 클로징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에 55분을 잘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AP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TA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징 안 된다고 고민을 갖고 저한테 오셔서 면담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잖아요. 클로징을 잘해요. 근데 뭐가 문제야? AP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 설명도 잘했어. 클로징도 강하게 했어. 근데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클로징이 문제라고 찾아왔는데 클로징이 문제가 아니라 AP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나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못 주고 얘기를 하니까 고객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다 이게 연결되는 건데 그리고 또 클로징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너가 준비했을 때 얻을 이득이 있죠. 반대로 이걸 준비하지 않았을 때 너가 겪을 힘듦이 있겠죠.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사람은요, 아직 내가 갖지 않은 이점들 관심 없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딱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로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다 해봤구나. 로또 서현님 얼마나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썼어요? 로또에 돈을? 3만 원. 혜영님은요? 5만 원. 종윤님은? 토탈. 얼마? 300, 500 정도? 현서님은요? 자, 뭐 3만원, 5만원, 뭐 300, 500, 뭐 몇십만원 이렇게 썼죠. 근데 로또 됐어요? 로또 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막 기분 정말 나빴습니까? 로또 안 됐다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돈 날린 거잖아요. 300만원, 500만원 썼는데 고작 나는 5만원짜리 하나 됐어요. 그럼 250만원 날린 거잖아. 근데도 왜 기분이 안 나쁜 줄 알아요? 내가 아직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점심 먹으려고 주머니에 10,000원 넣어놨어요. 근데 점심 다 먹고 계산하려고 10,000원 딱 뒤져보니까 없어. 하루 종일 찝찝하고 고작 10,000원인데도 기분 나쁘고 내 10,000원 누가 주워갔지?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하루 진작에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는 과학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정말 세일즈 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실전적인.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 사람은 내가 아직 갖지 않은 거 조금 낭비하거나 내가 얻지 못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미쳐버려요. 네. 우리는 뭘 자극해야 되는 거야? 손해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플랜을 가졌을 때 너가 이득 보는 것도 물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너가 이 플랜을 갖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저기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수술을 받으면 90% 확률로 살 수 있다. 이거랑 수술 안 받으면 10% 확률로 한 달 이내 죽을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세요? 아니 똑같은 건데? 90%로 사나 10%로 죽나 똑같은 확률이잖아요. 근데 뭐가 더 세게 느껴져요? 퍼센테이지가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너 죽어. 부정적인 단어가 훨씬 더 세게 느껴져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봐봐요. 지금 당장 이 플랜을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플랜 준비하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뭐 이런 게 나아져요. 이거보다 너가 손해볼 수 있어. 너 이거 준비 안 하면 넌 손해봐. 손해심리 자극이 가장 강한 클로징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손해심리를 준 다음에 이득심리까지 줘야죠. 근데 이걸 준비하면 그런 손해 메꾸고 이러이러한 이득까지 생겨. 이게 클로징의 완성이에요. 또 하나 클로징이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클로징 파트로만 한 20시간 교육도 원래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주 응축해서 클로징을 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미니님,
오늘 이 상담에 왜 나오셨어요? 저 항상 고객한테 물어보거든요. 처음에도 물어보고 클로징할 때 또 물어봐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보장 상담이야.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내 보험료가 과한 것 같아서 돈은 내는데 내용을 몰라서 뭐 숨은 보험금 찾으려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질문을 해요. 아무거나 대답해보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처음에도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야 내가 상담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숨은보험금의 의미부터 설명을 해줘요. 숨은보험금이라는 거는 내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를 못해서 아직 못 받은 돈, 그리고 실효가 됐는데 실효가 된 건 해지가 된 게 아니에요. 실효가 된 거를 해지해야 해지가끔 나옵니다. 그런 돈이 있고요. 세 번째 또 뭐가 있어? 숨은보험금이라는 건 똑같은 건데 남들보다 많이 내고 있는 돈,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인데 내가 13만 원에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20년 내야 돼. 그럼 720만 원 남들보다 손해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숨은보험금이라고 다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설명이 재반되고 나서 클로징할 때 또 물어봐요. 오늘 왜 나오셨어요? 숨은보험금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럼 제가 아까 숨은보험금 어떻게 정의해드렸죠? 1번, 2번, 3번. 1번, 2번은 없었어요. 하지만 3번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복합 설계, 트리플 설계, 피스트 사용해서 원 단위로 보험료 다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걸 아주 과학적으로 하는 회사니까 우리가. 그쵸? 그러면은 미청구 보험금 10만원, 20만원 못 받은 게 큽니까? 아니면은 남들보다 보험 비싸게 가입해가지고 지금 700만원 손해보고 있는 게 큽니까? 손해보고 있는 게 훨씬 크잖아요. 이 설명을 다시 해주면서 그럼 오늘 숨은보험금 때문에 나오셨는데 제 상담이 도움이 되셨나요? 물어봐요. 그럼 도움이 됐다 그러겠죠? 또 물어봐요. 어떤 게 도움이 되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 대답을 하겠죠. 난 질문을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도움받은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클로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걸 안 하니까 내용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대뜸 이거 왜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클로징과 클로징을 할 때 왜 나오셨어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것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클로징의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각 클로징과 선거절을 충분히 하고 AP에서 충분히 신뢰를 쌓아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업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영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의 상담을 들어보면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네,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기관님, 좀 앉으세요, 뒤쪽에. 오늘 어떻게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클로징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CS, 요거는 뭐, 제가 최근에 1시간 반짜리 강의를 아예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오늘 교육 끝나고 소개 파트랑 CS 파트는 제 강의 영상을 아예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밤에라도 꼭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왜 들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일해도 못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5시간 동안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삽질하면 보통 포기합니다. 그 안에서. 이 좋은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클로징 할 때 CS 소개 간단하게 맥락만 조금 짚어드렸고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TA와 AP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 좀 끊었다 갈게요.